부자들은 어떻게 읽는가?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전략적 책 읽기의 모든 것. 부자의 독서법. 안녕하세요. 독서 천재 정태유입니다. 먼저 이것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10년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 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조금 더 멀게 나아가면 책을 통한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책을 읽으면 돈이 나오냐고 말이죠.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대답하자면 예스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요령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리라라고 말하면 보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문제는 바로 삶을 대하는 나만의 자세를 가졌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세, 태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돈이 마음을 허락하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돈, 지폐, 동전을 내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를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부자의 독서법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진짜 부자들, 그들이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부의 비결은 바로 책을 읽고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얼마나 읽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해 단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 속에 숨겨진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책을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읽어야 하고 책 속에서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며 삶 속에서 평생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바로 이 책 부자의 독서법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만이라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문장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나 자신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저처럼 혹시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자의 독서법을 읽고 진짜 부자가 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입니다. 함께하는 책 읽기. 오늘은 진짜 부자가 되는 법, 부자의 독서법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 책 읽기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트 1. 자수성가 부자들이 털어놓은 부의 비결. 부자들이 계속 일하는 진짜 이유. 항상 다음 사업을 구상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일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며 다가올 계약의 규모나 시장성에 굉장한 에너지를 느낀다. 일을 즐기고 도전에 직면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그의 버킷리스트 앞번호에는 일로 만난 사람들과 평생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하루 종일 일하는 워런 버핏의 모습을 떠올리면 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님의 메시지가 교차됩니다. 과거에는 여가와 시차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하는 게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에는 인간이 낄 틈이 없으니 바쁘게 일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송기령님은 덧붙입니다. 그의 말을 곱씹어보면 로봇의 시대에도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티스트나 장인같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나머지는 일할 기회가 없어질 테니까요. 일할 기회가 사라지면 행복할 기회도 사라지겠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키워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죽자고 책을 읽습니다. 파트 2. 부자의 책 읽기 200년의 비밀. 읽을 줄 알아야 배울 수 있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습득하는 법. 미국 대학연합회에 따르면 고용주의 93%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하게 소동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부 전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인문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너제이 주립대 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랜달 스트로스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례를 추적하여 그 비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문학을 공부한 졸업생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뛰어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문학 공부로 빨리 배우고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정리하고 쉽게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와 같은 능력들이 갖춰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이뤄낸 것입니다. 스트로스 교수는 인문학 공부는 인문학이라는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한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문학 전공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파트 3. 책 속에서 돈을 찾아내는 문해력 키우기. 요약하며 읽어라. 훌륭한 사업 아이템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투자자에게 15초 내외로 어필할 수 없다면 투자 받을 생각을 말라. 이는 실리콘밸리의 엄중한 규칙입니다. 이런 피칭을 연습하도록 실리콘밸리에는 연습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피치. 창업가가 사업 아이디어를 한두 마디로 요약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피치는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부자 되는 사람과 책값만 날리는 사람의 차이는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요약하기는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으로 그만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요약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약하기는 잘 읽기와 그것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그리고 문장으로 정리하여 표현하기까지를 포함하는 작업입니다. 요약하기 작업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자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을 되짚고 되짚는 것이며 내용의 중요도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또 요약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여 써먹을 수 있게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기는 읽는 힘, 생각하는 힘, 문장으로 표현하는 힘을 동시에 기르는 부자머리 문해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사실적 이해력을 높이는 요약하기 4단계. 주요 내용 정리하기, 요점 찾기, 요약문 쓰기, 확인하기. 파트 4. 월급쟁이 부자 되는 책 읽기 프로젝트. 부자처럼 도둑처럼 읽어라. 그는 새벽 3시면 꼭 깬답니다. 서재로 가서 책을 꺼내 읽는다지요. 문득 눈에 띄는 책을 꺼내 펼쳐보면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더랍니다. 그럴 때는 입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책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를 뻔한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잤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어떤 지식이 내 생각에 큰 변화를 준다. 내가 살아서 책을 읽어 그 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생각에 한 길이 열린 것이다. 쿨쿨 잤더라면 적어도 이 책과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로 투병 중에도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었다는 이어령 박사의 말입니다. 그의 책에는 항상 그가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이어령식의 독특한 사유가 넘쳐나지요. 나야말로 새벽부터 그 책 읽다가 평소 듣고 싶었던 구절을 발견하고는 악 하고 탄성을 터뜨렸답니다. 그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지 않았으면, 펼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이었으니 말입니다. 책을 읽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저자를 알지 못했더라면 내 생각의 키가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게 됐답니다. 골라놓은 몇 권의 책만 보면 두근거리는 겁니다. 저 안에는 또 어떤 보물 같은 내용이 있을까? 빨리 읽어야지 하는데 오늘 시간을 낼 수 없을까? 마치 도둑처럼 말입니다.